분명히 한때는 라이벌 사이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부를 수 없을 것 같다. 해외에서 받는 대접부터가 너무나도 틀리다. 소속팀의 문제일까? 그럴 수도 있다. 이강인은 세계적인 메가클럽에서 뛰고 쿠보는 라리가의 작은 중소클럽 소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적 시장 그 어떤 클럽도 쿠보에게 영입을 제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중동 전지훈련은 한국인들 선수들의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는데요. 한국 대표팀이 아랍에미레이트에 방문한 것을 보자 중동의 축구 팬들이 찾아와 직접 댓글을 달기까지도 하고 현지에서 쏟아지는 카메라 공세에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선수들은 이들을 하루 종일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축구계에서 가지는 그 위상은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인기가 선수들의 선수라고까지 볼 수 있으며 당장 저번 친선 경기 베트남전에서 경기가 끝나자마자 손흥민의 사인을 받기 위해 우르르 몰려드는 베트남 선수들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라크전에서도 비록 카메라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 경기를 보러 간 한국 원정 팬들의 후일담을 들어보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이라크 선수들이 손흥민의 유니폼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 난감한 상황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유니폼을 얻는데 실패한 선수는 기어코 자신들의 유니폼에 손흥민의 사인까지 받아내기도 했고 이강인 선수는 비록 이 경기에서 저열한 행위를 보여준 이라크 수비수와의 신경전에 휘말려 박치기까지 당했고 중동 심판의 내 편 봐주기 판정으로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이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기까지 했으나 다른 이라크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자 이강인을 향해 달려가 팀 동료의 행동을 사과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제 아부다비에서의 마지막 평가전을 끝마친 한국 대표팀은 마침내 대회 본선을 위해 카타르로 이동하게 되었고 한국 시간으로 1월 11일 새벽 카타르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리고 한 소식에 따르면 현지 카타르에서는 한국 선수들을 위한 또 다른 환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사우디의 빈살만 구단주가 프리미어 리그의 뉴캐슬을 인수하고 또 중동 축구 리그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축구계에서의 그 이름을 널리 퍼뜨리고 있으나 사실 그 이전에 막대한 투자로 가장 유명했던 것은 바로 카타르의 국왕함임 알타니였는데요. 알타니는 카타르 축구 산업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였고 최근 열린 카타르 월드컵은 메시의 드라마틱한 우승이 겹치면서 역대 가장 성공적으로 유치한 월드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임 알타니가 구단주로 있는 것이 바로 이강인이 속한 파리 생제르맹인데요. 알타니는 평소 파리의 핵심 선수들을 붙잡기 위해 모든 수를 총동원해왔었고 네이마르를 2억 2천만 유로라는 다시는 깨지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이적료로 바르셀로나에서 이적시켰으며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 의사를 내비치자 이제는 프랑스 대통령까지 동원하여 그의 마음을 흔들어댄 뒤 결국 추가 재계약에 서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바페의 시선은 마드리드 쪽을 향해 있었고 지금도 틈틈이 레알 마드리드 이적 의사를 밝히면서 파리 생제르맹 내부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있는데요. 이제는 파리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음바페를 막을 만한 수단은 남아있지 않았고 결국 음바페는 다가오는 몇 년 안에 레알 마드리드로 떠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음바페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선수와 동시에 파리의 아이콘과도 같은 선수이고 사실상 변방리그 취급받던 프랑스 리그가 그나마 유럽 5대 리그 취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음바페라는 슈퍼스타의 존재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음바페의 이탈은 프랑스 축구계에도 파리라는 클럽에게도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으며 카타르의 스포츠 산업에도 결국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PSG와 카타르는 프랑스 리그를 대표하는 새로운 차세대 아이콘을 새로 내세우는 중인데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이강인이죠. 실제로 최근 파리가 툴루즈를 꺾고 슈퍼컵 우승 트로피를 가져간 경기에서 프랑스 리그가 이강인에게 걸고 있는 그 기대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음바페는 혼자서 상대 수비 5명을 전부 제쳐버리고 기록한 환상 원더골을 기록했고 음바페가 현지에 받은 그 인기와 위상이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선수가 영향력을 더 발휘했어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면 대개 MOM은 음바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슈퍼컵 결승전이라는 이 중요한 경기에서 선제골과 동시에 전후반 내내 경기를 지배한 이강인이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한 것인데요. 이는 리그왕이 이제 자신들의 리그를 대표하는 인물을 교체하면서 그 주목도를 음바페에서 이강인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듯이 보였고 그만큼 이제 이강인은 리그의 지원을 받으며 차세대 슈퍼스타로 성장해 나가는 중입니다. 카타르 국왕 입장에서도 이런 매력적인 선수를 가만히 손 놓고 두고 볼 리는 없을 텐데요. 항상 리그왕에서 월드 클래스급 능력을 보여준 선수들은 몇 시즌이 지나면 결국 라리가 혹은 프리미어 리그로 떠나버리고는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도 프랑스 리그의 대장격인 클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 간의 격차는 쉽게 메울 수 없기에 그동안 자신들의 핵심 전력들을 프리미어 리그에 빼앗겼고 이제는 음바페마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게 될 상황인데요. 그리고 카타르의 국왕은 다시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강인의 계약은 현재 2028년까지로 아직도 4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지만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떠오르는 유망주의 입장으로서 파리에 입단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팀 내 주급 순위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PSG는 고작 1년 차인 이강인에게 주급 대폭 인상을 약속하면서 다시 추가 재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계약 기간도 2년을 추가해 2030년까지 이강인이 이곳에서 머물기를 바라고 있는 중인데요. 파리와 카타르는 이강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온갖 정성을 다하는 중이고 그렇기에 이번 카타르로 입국하는 이강인과 손흥민을 포함한 한국 선수들에게 엄청난 환대를 준비 중에 있을 겁니다. 아직도 국내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자국 선수들을 까내리려 하는 팬들이 존재지만 한국 선수들의 세계적인 위상과 그 인기는 오히려 해외에서 받는 대접을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를 시기와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현재 가장 밀어붙이고 있는 최고의 유망주는 바로 쿠보 타케우사이고 한때 이강인과 같은 팀에서 뛰었으며 선의의 라이벌로 여겨졌던 인물인데요. 오히려 쿠보는 유스 시절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거치면서 한때는 이강인보다 더 재능으로서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는 시기도 있었으나 이제는 이강인이 완벽히 앞서 나가고 있는 중이고 점차 이 두 선수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강인은 이미 세계적인 빅클럽에 입성해서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지만 쿠보는 아직도 라리가의 중소클럽인 레알 소시에다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본 선수들의 빅클럽 진출은 일본 축구계가 항상 꿈꿔오던 것이고 그렇기에 최근 쿠보가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잠깐 좋은 폼을 보여주자 일본 스포츠 언론은 또 다시 호들갑을 떨며 이적설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브라이튼의 미토마와 소시에다드의 쿠보는 지난 여름은 물론이고 이번 겨울에도 그 어떤 클럽에게도 제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의 인기 선수는 클럽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위권에 속해 있는 팀들은 아시아 선수 영입을 적극 고려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빅클럽들은 이미 돈은 차고 넘치고 굳이 선수 한 명의 인기에 목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실력으로만 평가하여 선수를 영입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일본의 해외파 선수들은 아직까지도 빅클럽의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도미야스 타케이로나 엔도 와타루 같은 선수들은 아스날과 리버풀에서 뛰고 있지만 이들은 주전 멤버가 아닌 어디까지 백업 선수일 뿐입니다. 심지어 쿠보는 최근 국가대표 합류 후 인터뷰를 통해 아시안컵 차출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면서 자국 팬들에게 빈축을 사기까지 했는데요. 일본 팬들은 이제 쿠보와 이강인은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마음가짐에서 부터가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음바페와 함께 뛸 때 이런 작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쿠보는 평생 중위권 소속일 수밖에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두 선수가 속한 PSG와 레알 소시에다드가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소시에다드는 이 대회 최고의 약체팀이고 두 팀 간의 체급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파리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쿠보의 소시에다드를 꺾고 챔스 8강에 진출하면 다시 한번 일본 축구계는 우울한 기분이 이어질 것만 같네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랭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